네, 한눈에 보는 증시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좀 한숨 돌리셨습니까? 예, 좀 한숨 돌린 것 같습니다. 뭐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계속 또 그 해외로 눈을 보고 또 기사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또 연휴가 그렇죠.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 리스크 일단은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기한 연장을 했고요. 미 증시도 분위기 좋았거든요. 지금 한 주간의 증시 화학제 구분해보면서 또 시장 분위기 얘기 나눠볼까요? 예, 우선 그 한 주간 연휴 끝나고 한 네. 주간 또 그 분위기 파악부터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아마 우리가 지난주 짧은 한 주를 보냈는데 연휴 덕분에 이틀밖에 안 보냈는데 그때 이제 월요일 말씀드린 게 과연 주식을 들고 갈 것인가, 네. 아니면 팔고 갈 것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들고 가자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내재된 속에는 그리스 문제는 어차피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평가들은 많지만은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안이 이제 합의됐다는 것. 이게 바로 일단은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호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물론 뭐 한계는 있을 겁니다. 4개월 정도의 연장이 되겠고 또 그 이후에 또 6월, 7월 넘어가서 또 한 번 또 우리가 논의를 또 해야 된다는 점도 있고 또 거기다가 어느 정도 뭐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가 봤던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들. 또 그리스 증시를 놓고 본다 그러면 막상 이제 그리스 증시 자체는 또 강하지 못했다는 점. 뭐 미리 선반영된 것도 있겠지만은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일단 호재긴 한데 어떤 추세를 벗길 만한 호재는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연휴 동안 나온 여러 가지 소식 중에서 연준 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는데 보니까 의외로 그 FOMC 회의 이후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이거 너무 빨리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는데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또 비둘기파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거죠. 해서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됐다는 측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호재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런 호재가 연휴 동안에 나오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다 강세였거든요. 뭐 글로벌 증시 대부분 다 강세였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독일 시장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대부분 다 뭐 1% 전후에서 상승해서 마감했더라.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월요일 우리 증시에 바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뭐 숫자로 보더라도 호재하고 악재 비교하면 호재 쪽이 많긴 하지만은 네. 악재는 늘 달고 다닙니다. 그 첫 번째 악재가 달고 다니는 것이 아직도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점. 네. 물론 1월에 강한 매도 또 2월 들어서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아직도 안 보인다는 점. 물론 이제 오늘 그 그리스 문제가 단기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좀 감소된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아직도 불안정하다는 모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제일 제가 보기에 항상 중요한 그 포인트는 악재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내의 모멘텀이 없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 어떤 모멘텀을 달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만이 지금 어떤 내부적인 모멘텀이 없다는 점은 여전한 악재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바로 이번 주에 주목해볼 일정들도 쭉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어떤 주요 이벤트들이 있게 되겠는데요. 연휴 동안에 이어도는 이슈가 그대로 이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쪽을 보시면은 뭐 많죠. 뭐 기존 주택 판매도 있고 또 주택 관련 지표들이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있고요. 또 독일 4분기 GDP 또 27일 보시면은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는데 아마 이 지표에 따라서 또 움직임도 있겠지만은 그리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몇 가지 좀 있죠. 중국 시장이 우선, 화요일까지는 휴장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23일, 이제 오늘 이제 현지 시각으로 그리스가 긴축 프로그램을 제출합니다. 또 이것을 어떻게 볼지 그 문제가 하나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역시 24일과 25일에 옐런 의장이 상원과 하원에 각각 통화정책 정언이 있게 되겠는데 또 거기서 어떤 발언이 나올 것인가. 물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변은 없을 것이다. 기존에 나왔던 의견들이 그대로 이어질 걸로 보지만은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또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지표도 중요하겠지만은 일상적으로 볼 때 역시 그리스 문제와 그다음에 미국의 미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벤트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증시 주요 이벤트에 이어서 그 이슈들도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 주간 이제 우리가 그 한 주간 지난 연휴 동안 있었던 이슈를 좀 짚어본다 그러면은 중요한 내용들은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글로벌적인 상승했더라. 그리스 얘기, 또 미 연준 얘기,
러시아 얘기,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러시아도 있고 하지만은 역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늦추고 있더라. 예, 그런 부분들. 또 그리스 구제 금융안이 또 연장이 됐더라. 일단 호재 부분이 좀 많았던 말씀드리겠고 종목 이슈 보면은 좀 재밌는 게 많은데 보시면은 워렌 버핏이 지난 4분기인가요? 엑슨모빌을 매도했다. 유가가 워낙에 지금 많이 하락하고 반등이 물론 나왔지만은 예. 장기적으로 볼 때 무겁거든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엑슨모빌을 매도했더라는 얘기가 있고 삼성전자가 또 모바일 결제 관련 이슈 있고요. 또 밑에 중요한 것이 하나 또 봐야 될 게 JDI라고 재팬 디스플레이죠. 재팬 디스플레이 그러면 디스플레이 업체의 어떤 연합이라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애플 아이폰용 생산 공장을 지금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애플의 어떤 제품에 대한 디스플레이 물량이 일본 쪽으로 일부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연휴를 지나서 2월 마지막 주에 이제 월요일 장을 앞두고 좀 투자 전략도 하나씩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는데요. 감도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 느낌은 지금 우리가 이어왔던 시장의 느낌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메인은 역시 최근에 개별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세가 계속 될 것이다. 일단 그리스 문제가 단기적으로 안정을 좀 찾았기 때문에 거래소의 어떤 낙폭 과대주들 순환매가 계속 돌지 않습니까? 밑에 돌고 있는데 그 흐름은 이어질 것이고 물론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인 순환매는 좀 이어질 것이다. 밀린 종목들 올라오고 좀 올랐던 종목들 다시 밀리는 반복적인 박스권 장세는 보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역시 뭔가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 틈새 시장을 만들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흐름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흐름입니다.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과연 어디에서 답을 찾을 것인가 결국 다음 주 이제 1일부터 공개가 되겠고 또 2일부터 MWC가 행사가 있게 되어 있는데 삼성 갤럭시 S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지금 네. 티저 광고로 해서 계속 그 힌트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나온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 메탈이다, 엣지형이다, 카메라에 대한 어떤 중점 또 전면에 스테레오 스피커, 무선 충전, 삼성페이 등등이라고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 네. 아직도 이게 100% 밝혀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메탈형일 것이다. 또 엣지형이 함께 나올 것이다. 양면 엣지죠. 네. 또 카메라 기능을 좀 강화했을 것이다. 이것도 또 스테레오 스피커도 아직은 확실한 거 아닙니다. 무선 충전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지금 일체형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힌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과연 진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이번에 갤럭시 S6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이번에 실패하게 되면 상당히 좀 삼성전자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폰이 프리미엄 제품을 다 가져갔고 중국 저가 공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삼성도 중요하고 또 코스닥이 과연 강세를 이어갈 것이냐를 생각한다 그러면 부품주들이 어떤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일 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삼성의 어떤 갤럭시 S가 진짜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우리가 추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주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펙이라든가 좀 어떤 형태, 어떤 재료가 쓰였을 것인가 좀 출시되는 거 봐서 시장의 상당히 관련 종목들이 뜨겁게 움직일 수 있는 네. 한 주가 될 것이다. 관리해서 삼성 갤럭시 S6의 관련주들 또 주목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